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드러내 대꾸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로 하루를 망친다. 누구와 언쟁한 기억은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신의 기분이 나빠진다. 자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도 손상되고 혈압도 상승하니 건강에도 손해다.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면 다른 일로 이어지지 않게 그것 하나로 끝내는 게 현명하다. 참자는 게 아니라 폭발하지 말자는 것이다. 회사에서 직원이 일을 잘못해 오면 화 비슷한 게 올라오려 한다. 그러나 화낸다고 일을 더 잘하는 직원은 지금껏 한 명도 못 봤다. 차분히 짚어주는 게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해준다. 쉬운 일은 아니어도 현명한 길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 가운데 으뜸은 하루하루를 벅차게 사는 우리 자신이다. 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짜면 갑자기 나타나는 방해 요소들 모두가 스트레스거리다. 인생의 목표도 월별 계획도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빨리 가려다가는 다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의사들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주는 처방은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것이다. 병의 원인이라기엔 너무 흔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하는 자신이다. 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 핑계다. 얼굴도 못 보는 바쁜 아버지나 신경질 많은 남편을 이해는 해도 그와 행복하게 살긴 어렵다. 열심히 사는 것과 욕심 많은 것은 다르다. 그걸 구별하면 스트레스도 줄 것이다. 몰아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루 일정 중 10%만이라도 여유를 가지려고 일상에서 노력하는 편이 현명하다. 이 스트레스가 적으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매일매일 행복한 게 중요하다. 짜증은 주로 바쁘고 조급할 때 더 난다. 바쁘고 조급한 날이 이어지면 온몸이 수축되고 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어버린다. 아무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다니면 나를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해 관계에 얽혀있는 예민한 상대는 물론 생판 남과 자꾸 부딪힌다. 너무 바쁘게 살면서 큰 목표를 향해 가면 일도 제대로 못하며 행복도 결코 오지 않는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냈지만 이제는 짜증나는 일을 기회 삼아 그간 쌓인 내 감정을 퍼부어 대진 않는다. 최근 1년 반 정도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다 받아들이고 다 줘주는 건 아니다. 화를 내는 대신 내 상황을 설명하거나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을 요구하려고 노력한다. 가만 보면 쌓인 것이 많으니까 자주 화를 낸다. 사실 우리가 화를 내는 일 대부분은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아니다. 별것 아닌 일, 화를 내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일에 화를 내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들이 큰 사건으로 번지기도 한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까다로운 상사인 줄 알면 재촉하기 전에 먼저 중간 보고도 하고 기한도 미리 말씀드리고 더 추가할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성격 좀 바꾸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고 싶지만 불가능하고 뒤에서 그의 성격만 탓해봐야 소용이 없다. 지적받고 혼나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아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다. 까다로운 상사와 일하다 보면 일을 좀 더 잘하게 되기도 하니 당장은 괴로워도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하고 슬기롭게 미리 대처하여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 현명하다. 얼마 전 지인이 내게 손을 내밀며 세상 사람의 유형 분포에 대해 말했다. 새끼손가락을 짚으며 세상에는 이만큼의 약질들이 있게 마련이라고 했다. 약질을 짚으면 이만큼의 저질이 있고 중질을 짚으면 이만큼의 평범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검지 길이만큼의 수준 높은 고질이 있고 마지막으로 엄지만큼의 특질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말장난 같은데 듣고 보니 그리 틀린 것 같진 않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내가 유독 운이 나빠서 나에게만 그 소수의 악질, 저질들이 나타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는 보통 사람인데 내 해석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악질이라 여겨지는 그가 어쩌면 비슷한 소수의 특질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의 거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이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나 역시 스트레스가 될 만한 대상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다 내 마음이, 내 판단이 스트레스를 만든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같은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다. 단, 닮지 않으면 된다.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숫자 이상으로 나보다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나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이 보기에는 내가 또 스트레스 거리가 된다. 그러니 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면 된다.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 선을 전제로 대화하고 맞춰가는 것. 속으로 낳은 자식도 한 침대를 쓰는 부부도 말을 안 들어주는데 색판 남인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내 말 다 들어줄 리가 없다. 나를 성장시켜 주려고 나와는 참 다른 모습. 여러 배역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어찌 생각하면 오히려 고마운 일이다. 이 사람들과의 약속이 많은 바쁜 날. 정신없이 지내다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일을 하느라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라고 우리들에게 직업이 있는 것 아닐까.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바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그들을 통해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은 선물을 주실 때 꼭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고 한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 혹시 신의 선물은 아닐까?